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관절을 안 쓰는 게 정확도도 올릴 수 있고 거리도 늘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우리가 스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관절들을 쓰게 되는데, 이 관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펴고 치면 1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굽히는 순간 요거를 펴면서 또 공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펴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난이도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을 확률이 30%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손목도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를 또 이렇게 펼치면서 공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돌려야 되지만 여기서 이거를 쓰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동작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돌려서 맞춰야 돼요. 이것 역시 정확도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스윙이 끝나면 되는데 팔꿈치를 굽혀서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손목을 굽혀서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네. 그러면 여기서 30% 여기서 30% 이렇게 하면 사실은 거의 잘 맞을 확률이 49%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들만 잘 고정을 해줘도 사실은 정확도가 훨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관절들을 고정해주는 연습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게 팔에 많은 힘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팔은 고정해주는 힘 정도만 주고 사실 그냥 쭉 날아간다. 그래서 훨씬 몸으로 쳤을 때가 사실은 근육도 훨씬 크고 정확도도 좋기 때문에 이 관절을 제어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정확도와 거리 둘 다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심하게 계속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찍어서 봐도 나는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넘어가면 아싸리 여기서 멈춰놓고 쉬시는 걸 연습을 한동안 하셔도 됩니다. 올려서 체크, 그 다음 여기서 샷,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보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안 봐도 느낌이 오겠죠? 이렇게 계속 멈춰서 요거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 백스윙을 점점 만드시는 거를 익숙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냥 막 치다 보면 여기가 펴졌는지 안 굽었는지 요거를 연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멈춰놓고 치는 거를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고정해주면 어떤 또 이점이 생기냐면, 우리는 백스윙을 하게 되면 반동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내릴 때 반동이 생기는데, 이 반동을 사실은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이 손목이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 역시 너무 많이 손목이 꺾이게 되면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거를 유지해주는 힘을 주면, 반동을 어디서 받냐면 내 몸에서 받아요. 몸에서 이렇게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를 잡아줘요. 그래서 유명 프로들 스윙을 보면 진짜로 용수철을 꼬았다가 팡 펴주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고정할 부분들을 고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프로들이 팔꿈치를 굽혀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이 몸의 코어에 있는 힘을 여기 전달하는 걸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그만큼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펴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50대 분들이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손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치고 손을 이렇게 당겨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팔로스로 해서 팔이 안 펴지는 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치고 이렇게 당겨져요. 사실은 당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우리는 당기는 힘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당겨와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당기고 끝내는 거예요. 당길 때와 안 당길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손의 위치와 체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당겨왔을 때 체가 지나갈 동안 손은 여기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대부분은 당겨오면서 이렇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를 충분히 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골프는 클럽 헤드에 있는 힘을 공에다가 어떻게 최대한 많이 전달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선이 치고 짧게 이렇게 빠지게 되면 공에 힘을 전달하기도 전에 체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공은 오른쪽 스핀을 먹으면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사실 슬라이스가 나면 거리가 적게 나잖아요. 그게 이 공에다가 힘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선을 못 만들어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연습 중에 하나는 드라이버 똑딱이에요. 똑딱이는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로 똑딱이를 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 똑딱이를 막상 하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당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치고 헤드가 먼저 가는 요 연습을 해줘요. 여기서 치고 당겨지는 게 아니라 치고 헤드가 도는 요 똑딱이 연습을 조금만 해도 훨씬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클럽이 결국에는 이걸 닫아주면서 거리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여기서 충분히 펴져 있는지, 이쪽 아크가 충분히 내가 크게 그려졌는지, 요거를 연습하시면 요것만 돼도 사실 거리가 20m, 30m는 충분히 느실 겁니다. 지금 클럽 스피드가 90 정도 나왔고 거리가 223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 똑같은 정도로 당겨서 한번 쳐볼게요. 야구 연습법인데 요것만 해주셔도 훨씬 거리를 많이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풀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왔던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야구도 왼발을 이렇게 거의 막 들면서 치잖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 게 오른쪽으로 체중을 다 충분히 못 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오른쪽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갔다가 그 다음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안 되는 분들은 이 오른쪽 무릎이 펴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무릎을 약간 이렇게 눌러준다,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와주면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한 70-80%까지 올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70-80% 와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치고 나서는 이쪽으로 거의 100% 다 가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체중이 가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하체는 많이 신경을 못 쓰거든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만 제대로 연습해도 거리도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안 가지는 분들은 야구 연습하세요. 야구. 백스윙 할 때 왼발 드시고, 백스윙 할 때 왼발 드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안 가지시는 분들은 치고 앞으로 걸어가세요. 네. 이 연습만 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확실하게 되거든요. 제가 팔로만 이제 체중 이동을 반대로 하면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스피드를 내기가 훨씬 힘들어요. 예, 이렇게 내면 팔로 최대한 내서 92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같은 정도의 힘으로 저는 심지어 팔에 힘도 안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잘 보내줘도 공에 힘 전달되는 게 훨씬 다르거든요. 이제 한 가지씩 연습해야 되겠죠. 둘 다 하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걸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올려서 멈췄을 때 오른쪽에 체중이 70-80%가 안 온다, 그러면 왼발을 들고 연습하세요. 왼발을 들고 치고, 왼발을 들고 치고, 예. 그 다음에 치고 나서 왼쪽으로 안 오고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러면 치고 그냥 앞으로 치고 오른발을 그냥 아예 떼버리는 연습을 해요. 피니시 때 이렇게 계신 분 진짜 많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여기에 한 20-30%는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니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체중이 봐도 이쪽으로 다 충분히 못 가 보이죠. 그러면 사실 체중에 있는 힘을 충분히 스피드를 내는데 쓸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쳐주고 그냥 계속 이 오른발 떼는 연습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체중 이동하는 힘을 스윙에 전달하는 연습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원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 원을 그리다가 공을 치는 건데 조그만한 원에서 공을 치는 거랑 원이 엄청 큰 원에서 치는 거랑 원의 정도가 공에 가까웠을 때는 더 일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아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이 클수록 사실은 공에다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원을 크게 그린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원을 크게 그리려고 얼굴을 막 이렇게, 얼굴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원을 크게 그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거리, 정확도 다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정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정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을 맞출 때 정렬이 깨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어깨랑 스탠스 이 두 가지만 맞춰도 정타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을 맞출 때 이 어깨랑 스탠스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스탠스는 어차피 서 있는 상황이니까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깨만 맞추면 돼요. 보통은 어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죠. 볼 치기 전에 어깨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깎여 만들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타율을 올릴 때 이 어깨가 안 튀어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잡아주는 연습. 왜 우리 이 연습 많이 하잖아요. 이 연습. 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하면 정렬이 틀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 정렬을 잡고 치는 연습. 이 왼쪽 어깨 계속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치는 연습. 왼쪽 어깨 잡아주고 축 유지. 그래서 얘가 최대한 유지되면서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제 드로우를 칠 때도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어깨축이 안 움직이면, 어깨축이 좀 버텨주면 드로우가 훨씬 잘 걸립니다. 얘가 어드레스 때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튀어나오면 요거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깨가 사실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안쪽으로.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그래야 얘가 안쪽으로 돌면서 정렬도 훨씬 잘 맞을 거거든요. 어깨가 우리가 이렇게 숙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게 사실은 정렬 유지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어깨가 정렬이 깨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맞춰야 공을 훨씬 더 멀리 보내면서도 공을 많이 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거리가 훨씬 잘 늘어나실 겁니다. 요거를 하다 보면 이제 뒷땅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걸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뒷땅이 나는데, 사실은 얘를 팔로 낮추는 게 아니라 어깨만 들어가는 거예요. 팔에 너무 사실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똑같이 치되 오른쪽 어깨만 이렇게 약간 파고든다. 네, 오른쪽 어깨가 볼을 치고 나서 약간 파고드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치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치고 나서 오른쪽 어깨를 안쪽으로 파고든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거리도 많이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셋업 자체가 비거리 자체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셋업을 바꿔줌으로써 사실 정타 확률이 더 많이 납니다. 드라이버 셋업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축입니다. 사실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이 틸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공이 자연스럽게 왼발 쪽에 놓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축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틸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드라이버가 바닥으로 왔다가 올라가면서 공을 맞추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치게 되면 저희가 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채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맞히게 돼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찍혀 맞게 되면서 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셋업만으로도 비거리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축이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채가 내려가면서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사각이 엄청 낮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거리가 충분히 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비슷한 스피드로 치더라도 출발하는 각도만 높여주면 훨씬 거리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해주시고, 그렇죠? 지금 약간 탑볼이긴 했는데, 지금 탑볼이 나도 발사각이 훨씬 더 좋게 나오잖아요. 이 각도만 높여줘도 이렇게 한 20m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틸트를 만들어주고 공이 맞을 때까지 유지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공이 더 올바른 각도로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리가 더 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정타율이 높아야 거리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100%의 힘을 냈을 때 몇 미터까지 칠 수 있어 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줬을 때 공이 안 나가고 정타를 맞출 수 있어, 이 부분을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타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 클럽 스피드가 몇이냐, 이거를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대한 끌어올리면 한 105마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러면 이제 105마일 나오죠? 이제 온 힘을 다 쳤는데 244m밖에 안 나와요. 탑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스피드를 늦춰볼게요. 저는 평소에는 95에서 100 사이 요 정도를 칩니다. 지금 100마일인데 260m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